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은 유통업종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대형마트라고 하면 흔히 이렇게 4개 회사를 지칭하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대형마트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나서 편하고 여러 품목을 다 모아놓고 깨끗하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마트의 매출액은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했고, 반면에 전통시장의 매출은 이렇게 감소하면서 대체되었습니다. 매출액이 이만큼 이전되는 효과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민심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치니까 정치인들이 나섭니다. 정치인들은 쇼통을 하러 시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업이라는 걸 정해놨죠. 마트마다 공시하는 거 잘 봐야지 헛걸음을 안 하죠. 그래서 마트를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마트를 안 갔는데 그 사이에 장을 봐야 되니까 장을 안 보는 게 아니고 뭐 시장 가서 보거나 이런 게 아니고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해가지고 온라인이 쭉쭉 치고 올라옵니다. 원래도 온라인으로 가는 게 대세긴 하지만요. 앞에서 했던 거 다른 버전으로 보면 전통시장이 전통적 강자였다가 마트가 이렇게 치고 올라왔다가 규제 맞으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 사이에 뒤에서 꿀 빨던 친구가 온라인 이렇게 쭉쭉쭉 올라왔다. 현 2020년 수준에서는 온라인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미 1위일 거고요. 월별로 보면은 매월 거의 15%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반면에 오프라인은 빨간색이 계속 이렇게 보이죠. 코로나 타격도 있겠죠, 올해는. 번외로 편의점이 또 아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시장에서 주목하던 요소였습니다. 대형마트의 몇 년간 분기별 매출 증감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플러스 전환하면서 희망 고문을 줬지만 대부분 마이너스였고요. 벌건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좀 보이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0에 이렇게 임박해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다르다. 요걸 넘어설 것이다 라는 것이 마트를 분석할 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 마트에서 구매하는 건수는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줄어들고 있던 반면에 구매 단가는 계속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게 가고 많이 산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서 사는 것은 이제 식품, 일부 가전, 그리고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삽니다. 전체적인 숫자만 보면 매출액은 어차피 줄고 있었기 때문에 단가 올라갔더라고 하더라도 썩 좋지는 않았다. 최근에 아까 그래프에서 올라왔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기 전에 모두가 주목했던 부분은 3분기에 뭔가 매출이 올라올 것이다. 전년 대비.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실제로. 국내 마트 3사의 점포 현황은 다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특별한 출점이 없었기 때문이죠.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씩 계속 증가시켰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이런 시도를 했었던 거 빼고는 점포 매출들이 좀 더 별로였기 때문에 출점이 제한적이었을 거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마트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플러스. 엄청 특이한 2월 결산 법인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지배구조가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삼성물산하고 영국 테스코하고 합작해서 생긴 법인이고 되게 큰 규모로 유지를 했었고 전체에서 부문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2015년도에 인수를 하게 돼요. 한 7조 정도 돈을 주고 갔거든요. MBK가 원래 해외 기업이나 이런 거 큰 것들 다뤄본 경험이 있고 굵직굵직한 거 사가지고 숫자 올려가지고 파는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야, 얘네 뭐 대박 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있었죠. 이 건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의 실패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인수하고 나서부터 영업이익이 조금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안정하죠. 여기 적자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만성적자 형태로 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회사 영업이익이 1,600억에서 2,600억을 버는데 한 해 지급되는 이자 비용만 1,500억에서 1,800억 더하면 3,000억 정도가 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더 나와야 되는 입장인데 홈플러스의 최근 업황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다. 마트 전체도 안 좋은데 특히 좀 안 좋게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MBK가 내린 결정은 자산을 열심히 팔자. 돈 안 되는 걸 일단 팔고 나서 생각하자. MBK가 사고 나서 기대와는 다르게 성적이 좋지 않았다. 온라인 쇼핑 성장도 했고 다른 애들 배송 이렇게 대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 대응 안 되니까 자산을 계속 팔아가지고 체질적으로 계산해서 숫자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런 결정을 한다고 결정을 하면 마트에 대한 투자는 없겠죠. 회사가 재무적 여건도 좀 안 되는 상황이고 소비자들은 노후화된 매장 같은 경우는 좀 안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집 앞에 있는 게 아니면은 어찌 보면 이건 사모펀드 경영의 한계 같은 건데 어쨌든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최근에 대구점을 비롯하여 한 4개 정도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자, 롯데쇼핑. 여기는 계속 안 좋았죠. 중국에 진출을 거하게 했다가 안 좋았고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이제 사드 때 보복에
대표주자로 당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계속 떨어지고 이익도 적자가 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익 부분만 보면은 백화점은 그래도 하는 만큼 하고 있었는데 마트 적자가 좀 극심했고 다른 뭐 슈퍼 이런 거 기타 이런 데서 많이 까먹는 구조로 가고 있었습니다. 분기로 봤을 때도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그래도 좀 약간 보이는 게 마트가 이익이 살짝 올라왔다. 지금까지는 이제 퐁당퐁당이니까 이게 또 이게 꺾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좀 올라왔고 백화점도 조금 올라왔고 뭐 슈퍼 같은 것도 적자 좀 개선되고 이런 모습으로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다.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지속성을 보여주면은 시장에서도 좀 받아들여 주겠죠. 최근에 뉴스 통해서 동빈이 형이 중세 군주 마냥 미복 장엄을 펼친다. 슈퍼도 가고 백화점도 댕기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주변에 둘러있는 거 보면 누가 봐도 자맹인가 싶은데 어쨌든 뭔가 개선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자맹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거고 돈 안 되는 걸 정리하겠다는 게 롯데의 생각이죠. 백화점 대형마트와 슈퍼 롭스 매장 99곳을 닫았는데 슈퍼가 63곳 닫았고 롭스가 23곳 폐점했고 마트도 16개 정리하려고 하다가 12개 정리했습니다. 백화점은 정리할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이지만 여기도 이제 홈플러스처럼 정리를 해가지고 수익성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는 그래도 이제 상업펀드가 주인이 아니고 계열사도 있고 오너도 있으니까 홈플러스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은 마찬가지로 현재 정리를 해서 체질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마트의 출점이나 리뉴얼은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마트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고 인터넷에서의 여론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회원이라 가끔 가긴 가는데 현재는 이제 16개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양재점 같은 경우에는 연간 5천억대 매출로 전 세계에서 1등이다. 별로 유명하다. 막 엄청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알려져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까지 매출이 막 이렇게 엄청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그냥 지켜지는 수준이죠. 그래도 잘 방어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상대적으로. 그럼 방어의 이유로는 선택과 집중인데 도매형 점포로 소품종 대량 판매를 하면서 가격을 싸게 하고 양을 많이 때린다. 국내 마트 대비 이제 4,000개밖에 안 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바잉 파워로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다. 싼 가격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얘들은. 그래도 과장된 평가일 수 있겠죠, 코스트코에 대한 평가는. 자, 마지막으로 이마트를 봅시다. 여기도 마트들이 부진하면서 같이 이렇게 안 좋았다가 3분기 얼마 전에 나왔는데 여기 올라왔어요. 대폭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자료 준비한 사이에 실적이 나와버려가지고 김색이 됐는데 이마트는 매월 잠정적으로 매출에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이미 월별로 볼 수 있으니까 여기 매출이 이렇게 올라오고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거는 이미 짐작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매월 부문별 매출 공시를 한 거를 적어놓은 건데요. 6월, 7월, 8월 해가지고 전사 매출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림으로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9월 달에 급증을 했죠. 이런 거를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주목을 하고 있었다. 특히나 할인점 부문 코로나 발발하고 나서 안 좋고 막 이러다가 계속 올라오다가 0에 근접해 가니까 0에 근접한다고 했는데 16% 서프라이즈 이렇게 나오고 트레이더스는 뭐 늘 매출 잘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되게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월별로 나온 거를 분기로 다시 옮겨봐야 됩니다. 분기로 옮겨보면은 매출은 1분기 때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20년이 이마트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거다라는 부분은 누구나 짐작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다만 할인점 이쪽은 초반에는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진정한 턴어라운드가 되는 건가? 이런 거에서 희망을 보는 겁니다. 왜냐면 전 마트 매출 증가함세를 보면은 안 좋잖아요. 얘는 3분기 때도 마이너스인데 얘는 혼자 플러스 났어요. 요거는 뭔가 다르다 이런 평가를 주기 충분하다는 거죠. 이게 이마트가 뭐가 다를까요? 다른 마트랑. 용진이가 이게 친한 척 하면서 트위터에 이렇게 뭐 올리는 거에 관련이 있을까? 얘도 뭐 자맹 이런 걸로 유명한데 여기 사진 누가 찍어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연출된 사진을 찍어주는 거죠. 이런 거 의미가 없고요. 3분기 디테일한 실적을 보면은 이익은 전체적으로 다 이게 개선이 됐는데 크게 개선된 부분이 마트였다는 거죠. 그리고 트레이더스도 조금 좋아졌죠. 적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문점 적자가 심했는데 요거를 계속 줄이고 있는 효과도 있고 이게 다 겹쳐진 거의 결과물이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점은 뭘까요? 맨날 이렇게 적자만 내고 있었는데 이런 전문점은 일렉트로마트, 피에로 쇼핑, 노브랜드, 부츠, 뭐 PK마켓 이런 것들인데 일렉트로마트 매출 좀 올라오는 거 말고는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이마트는 부츠나 피에로 쇼핑에 이어서 최근에 PK 피코크 같은 경우도 1월에 정리를 했습니다. 돈 안 되는 건 버리고 돈 되는 거 하자. 그 효과가 보였다. 타사 대비 이마트 쪽이 좀 특이한 거는 오프라인 점포 쪽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5월에 월계점 리뉴얼하고 7월 달에 신촌점, 그리고 9월 달에 안성 스타필드의 트레이더스까지 신규 점포는 출점하고 리뉴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이제 주도하는 사람이 익히 알려진 정영진 말고 강희석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뭔가 실무단에서 아동바동 하고 있다. 안 되는 데들을 막 정리하면서 전문점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마트의 30% 점포에 대한 리뉴얼을 진행 중이다. 신선식품, 가공식품을 강화하고 있다. 리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의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리뉴얼을 하고 있다. 뭐 월계점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매장이 필요하고, 뭐 주류에는 뭐 냉장고를 설치하고, 그리고 비식료품 매장을 대폭 줄였다. 이마트 오는 사람들은 요 식료품 매장을 보는 거야 이래가지고 늘린 거죠. 디테일이 달랐다. 그래서 리뉴얼 한 달 만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급증했으며,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꾸준히 증가를 이어갔다. 이런 거는 되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2천억 정도의 돈을 더 추가적으로 타워가지고 마트를 개선시키겠다. 이런 게 이마트 전략인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런 리뉴얼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쪽은 좀 못하는 상황이고요. 안 하는 애들보다는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소비자가 깔끔한 매장에 오게 유도한다. 상태가 여건이 안 될 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창고형 매장 트레이더스는 무섭게 성장해서 코스트코를 추월하려고 한다. 트레이더스가 코스트코랑 차이점은 얘는 후발주자잖아요. 그래서 비회원제,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리고 스타필드 같은 데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스타필드 온 김에 뭐 쇼핑도 해갖고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이제 온라인을 안 하냐? 추가적으로 이마트에 맨날 떠들거리가 SSG 쓱 이야기죠. 쓱닷컴의 매출은 꾸준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연간 뭐 20% 정도의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죠. 아직은 이익을 논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올라는 오고 있는 상황이고, 분기 성장률로 볼 때는 전체 온라인 시장 주황색 라인보다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렇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음식료품 수요가 올라오면서 쓱닷컴이랑 정확히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거는 그동안 잘 못했지만 좀 잘 대응하고 있는 충이라고 할 수 있다. 쓱닷컴의 방문자 추이를 보면 순방문자는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재방문일 수도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이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죠. 자, 이런 맥락에서 본 온라인 시장 내에서 점유율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간 마트 업체들이 온라인 대응을 잘 안 하다가 요새 부랴부랴 힘 좀 주는 모양새로 가고 있지만은 썩 성과가 좋다는 이야기는 안 들려요. 그래도 쓱은 비교적 잘 하고 있는 편이다. 이게 뭐 나중에 이제 이익으로 이어지면은 와, 또 온라인 성적 대박 이러면서 막 떠들면서 주가 날아가는 모습을 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번외로 신세계 계열의 IT하는 INC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뭐 꾸준히 영업이익 내는 회사인데 SSG 페이라는 걸 들고 있었어요. 때문에 맨날 쓱 매출 늘면 얘 좋다 그러면서 막 주가 와우 뭐 이런 상황으로 움직였는데요. 요거 이제 SSG닷컴이 떠갔어요. SSG닷컴 최대 주주는 이마트 50%, 신세계 27%죠. 요것도 이제 현재는 적자인데 이 부분을 이제 떼가면서 INC가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순이익도 되게 일시적으로 되게 잘 나오고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체질이 개선되었지만 뭐 사람들은 애초에 떠들거리만 찾고 있기 때문에 뭐 신세계 INC는 다시는 안 보겠죠. 자, 다시 마트로 돌아와서 상장 마트 회사 주식은 롯데쇼핑하고 이마트 둘밖에 없는데요. 이 둘을 비교해서 그려보면 거의 비슷한 움직임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롯데쇼핑은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뭐 계산을 못하고 있고, 이마트는 그 3분기 실적 기대가 확인되는 부분부터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다가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마트가 되게 잘했고, 3분기 때는 야채값 이런 거 폭등해가지고 마트사들은 다 같이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좋아 보이는 것이죠. 또한 전문점을 3분기에 정리한 부분을 감안하면은 실적은 조금씩 더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은 이 마트를 4개나 분석한 거에 아이디어 적중인가 싶지만은, 최근 롯데쇼핑도 사실 좀 같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요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이제 이마트를 못 사는 애들이 롯데쇼핑 사서 그렇다 이런 건데,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컨택 쪽에 대한 업황 회복 기대감 요소도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운이 좋았다. 그냥 자만하지 말고 경과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요새 장이 워낙 냉온탕 오가니까 뭐 상황을 종잡을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믿고 원칙을 지켜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마트를 지금 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삼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부분을 사전에 알 수 있었으며 왜 당시에 이마트가 좋은 투자 대상이었냐는 것입니다. 대략 이제 13만원 정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그러면은 매수를 했을 테니까 현재 한 17만원 정도 선이면은 25%에서 30% 정도 평가 수익이 발생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훌륭하죠. 특히나 대형주에서 단기간에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낸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형주는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주식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마음이 되게 급하기 때문에 가격이랑 차트만 볼 수 있겠지만 주가가 오를수록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가치에 기반한 내 목표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늘 미리미리 공부해서 바닥에서 싸게 주식을 매입하게 되고 시장에서 열심히 뒤늦게 떠들어주고 막 주목할 때 매도하면서 엑시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정석적이죠. 이렇게 대형마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서없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상장 주식으로는 어차피 현재 시점에서 롯데쇼핑이 이마트 두 종목밖에 없지만은 그 둘을 봤을 때는 이마트 쪽에 아무래도 더 좋은 기회가 있었고 일단 단기간의 경쟁에서 승리했고 장기적인 경쟁에서도 그나마 승리할 가능성이 보이는 회사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죠. 가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음 분기 매월 확인해가면서 지켜봐야겠지만요. 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